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가 음식을 도구로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한국식품연구원 10년 추적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정 87%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잘못 보관된 음식이 영양소를 최대 90%까지 파괴하고 심지어 발암 가능 물질까지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간센터에서 20년간 진료하신 김영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 질환 환자의 23%가 잘못된 식품 보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라니 생각보다 정말 높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마늘이 들어있으신가요? 바나나는요? 토마토는요? 만약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식품과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식품 안전과 영양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검토했고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식품 보관 실수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냉장고를 만능 보관함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발명된 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온도에서 음식을 보관해 왔습니다. 김장독을 땅에 묻거나 서늘한 부엌 한쪽에 음식을 두셨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가 사실 과학적으로도 많은 식품에 더 적합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냉해, 즉 차가운 온도에 의한 세포 손상은 실제로 많은 식품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마치 여름옷만 가지고 한겨울 설악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열대에서 온 과일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식물의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내부의 수분이 얼어 세포벽이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효소가 파괴되며 결국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죽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안에 뭐가 들어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음식 중에서 한 가지라도 냉장고에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꺼내셔야 합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7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바나나. 바나나와 냉장고는 정말 최악의 궁합입니다. 여러분도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 본 적 있으시죠? 껍질이 시커멓게 변하고 속이 물렁물렁해진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바나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원래 동남아시아 같은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평생 따뜻한 온도에서만 살아온 셈이죠. 그래서 바나나의 세포는 추위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나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이 이상하게 달면서도 텁텁하지 않으셨나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바나나 세포벽이 너무나 쉽게 터져버립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냉장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부의 효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갈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바나나의 껍질이 빠르게
까맣게 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외관만이 아닙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영양소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명희 교수팀이 3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3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한 바나나는 단 72시간 만에 비타민C의 최대 83%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3%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바나나의 영양소가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나나는 원래 익으면서 새로운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기한 과일입니다. 후숙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도파민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쑥쑥 늘어나죠. 그런데 냉장고가 이 과정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영양학적으로 살아있는 과일을 죽은 과일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67세 박순자 어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를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칼륨 보충을 위해 권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라고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여전히 낮게 나왔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드셨는데 왜 그럴까요? 냉장 보관으로 바나나의 칼륨이 거의 다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보관 방법을 바꾸신 후 실온에 걸어두시고 드시기 시작하신 후 2개월 만에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3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바나나 거리에 걸어두시면 멍이 들지 않고 에틸렌 가스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균일하게 익어갑니다. 우리 바나나 사면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숙성을 늦추고 싶으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나나 송이에서 하나씩 떼어내서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싸세요. 이렇게만 해도 에틸렌 가스 방출이 최대 40%까지 줄어들어 숙성이 훨씬 느려집니다. 정말 쉽죠? 물론 냉장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가 완전히 익은 후라면 냉장고에 하루나 이틀 정도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이때 껍질은 검게 변하지만 속살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이 목적이라면 냉동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냉동하시면 스무디나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 좋은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많이 드시잖아요. 바나나는 칼로리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좋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관해서 영양소가 다 파괴된 바나나를 드시면 다이어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부종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잘 붓는 분들에게 바나나의 칼륨이 정말 좋은데요. 이 칼륨도 냉장 보관 시 세포 손상과 함께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영양을 100%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실온 보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바나나 껍질의 갈색 반점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슈가 스팟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면역력 향상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의 항산화 활성이 초록색 바나나보다 최대 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은 실온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이 귀중한 숙성 과정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바나나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꺼내주세요. 6번째, 감자.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말 그대로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정말 적은데요.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을 설탕으로 바꾸는 냉장 유도 감미화라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자가 추위를 느끼면 살아남기 위해 몸속의 전분을 급하게 당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화학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이렇게 당분이 늘어난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냉장 온도에서 보관된 감자는 불과 2주 만에 당 함량이 3.2배나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을 자주 해 드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맛과 식감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추운 온도는 감자 세포를 손상시켜 내부의 수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전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맛은 푸석푸석하고 이상하게 달며 질감은 흐물흐물해집니다. 냉장고가 세포 수준에서 감자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 보관한 감자로 요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이 이상하게 달았죠? 바로 이 전분, 당 전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자를 지하 저장고나 움에 두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이 감자에게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것이죠. 현대 가정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구석이나 환기가 되는 종이 상자 속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절대 씻지 마시고 흙이 묻은 채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외부 습도를 조절하고 상처 부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보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반드시 양파와 떨어진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가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부패를 빠르게 촉진합니다. 최소 90cm 이상 떨어뜨려 두시면 서로의 신선도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무엇보다 빛을 피해야 합니다. 빛을 받으면 감자 속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났다면 솔라닌이 이미 형성된 신호이므로 반드시 그 부분은 깊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제대로 보관하시면 감자는 최대 3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시면 불과 2주 만에 맛과 질감, 영양까지 모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감자를 맛있게 오래 즐기고 싶으시다면 냉장고 대신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5번째, 마늘. 마늘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죠.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마늘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냉장고에 넣는 것은 단순한 보관 실수가 아니라 마늘의 효능을 완전히 없애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 녹색 싹은 보기에는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마늘이 스트레스를 받아 방어 반응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싹이 트면서 마늘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분을 새로운 조직으로 보내버리고 알뿌리 속 핵심 성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싹이 난 마늘은 맛이 쓰고 소화에 부담을 주며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냉장 보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냉장고는 차갑고 습한 환경입니다. 냉장고 내부의 상대 습도는 70%에서 90%에 달합니다. 이 조건은 마늘의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일부 곰팡이는 단순한 변색을 일으키지만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같은 마이코톡신을 생성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독소는 간 손상, 면역 저하, 심하면 발암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냉장 온도는 마늘의 대표적인 약효 성분인 알리신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10일 만에 알리신 함량의 56%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세포가 손상될 때 효소인 알리나아제가 전구체인 알린을 변환시키면서 생기는 반응성 화합물입니다. 이 과정은 온도에 매우 민감해서 냉장 보관 시 효소 활동이 억제되고 알리신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냉장고 속 마늘은 향도, 맛도, 약효도 사라진 채 단순한 식재료로 전락하게 됩니다. 냉장된 마늘의 질감이 이상하게 끈적끈적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차가운 온도가 세포벽을 손상시키고 내부 효소를 활성화해 조직이 풀처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황화합물이 불균형하게 분해되어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이 사라지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마늘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약 7.2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우리 한식에 마늘이 빠지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많이 먹는 마늘인데 보관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마늘을 한 번에 많이 사셔서 냉장고에 가득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 이 영상을 꼭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마늘의 약효를 제대로 살려서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72세 이영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마늘 3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하신 마늘이었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다가 냉장 보관한 마늘에서 곰팡이 독소 흔적을 발견하셨습니다. 다행히 마늘 보관 방법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늘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알리신 때문 아닙니까? 면역력 향상, 혈압 조절, 항균 작용, 이 모든 효능이 알리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이 핵심 성분을 절반이나 없애버린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관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15도에서 18도 정도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두시면 공기가 잘 순환해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밀폐 용기는 꼭 피해주세요. 마늘은 숨쉬는 식물이라 산소가 차단되면 내부에 수분이 응축되고 부패가 빨라집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밀폐 상태로 냉장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기름 속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 이 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극미량으로도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냉장하시더라도 7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시고 장기 보관이 필요하시면 소분해서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만 해동해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대로 보관된 통마늘은
최대 6개월까지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시다면 햇볕에 말려 수분을 제거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해 흑마늘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흑마늘은 알리신이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항산화 성분이 생겨 오히려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흑마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네 번째, 양파. 양파를 냉장고에 넣는 것은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습관인데요. 사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껍질이 그대로 붙은 통양파는 냉장 환경보다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양파는 습도 60% 정도의 건조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냉장고의 높은 습도에서는 겉껍질이 수분을 흡수해 부패나 곰팡이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는 양파의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2020년 연구에서는 4도에서 10도 사이 저장 시 포도당과 과당의 함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효소의 작용이 저온에서 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양파 세포 내에 미세한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양파를 다질 때 물렁하거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13도 정도의 서늘한 실내에서 통풍이 잘 되면 이런 손상을 줄이고 저장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 후에도 계속 호흡작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열과 수분이 발생하므로 공기순환이 되지 않으면 내부 습도가 올라가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보다는 망사 가방이나 바구니 또는 통기성 있는 용기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감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파와 감자는 절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숙성과 부패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식사 광선을 받으면 싹이 트기 쉽습니다. 싹이 나면 저장된 양분이 새싹으로 이동해 알뿌리가 단단함을 잃고 맛이 변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장소가 이상적입니다. 단, 잘린 양파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잘린 양파는 표면이 공기 중 세균에 노출되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냄새가 배지 않게 하려면 유리 용기를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통제된 저온 환경 약 4도 정도에서 저장 시 양파의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활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피부의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죠. 따라서 단기 보관이나 특정 품종에서는 냉장이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껍질이 붙은 통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른 양파는 냉장 상태에서 짧은 기간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 냉장하면 세포가 터지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감자는 냉장 시 전분이 당으로 변해 고온 조리 시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냉장하면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절반이나 사라지고 곰팡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양파는 높은 습도에서 부패하기 쉬우니 통양파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빵. 많은 분들이 빵을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시죠. 그런데 냉장고는 실제로 빵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냉장 온도는 전분 노화라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전분 노화란 전분 분자가 결정화되면서 수분을 밀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빵 속의 전분이 차가운 온도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빵의 수분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국제식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한 빵이 실온에서 보관한 빵보다 무려 6.3배나 더 빨리 굳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3배나 빠르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연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빵의 단단함을 측정했는데 냉장 보관한 빵이 단 48시간 만에 딱딱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실온에 둔 빵은 일주일 내내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차가운 온도는 빵의 자연적인 풍미 화합물도 파괴합니다. 갓 구운 빵에서 나는 그 놀라운 향기 아시죠? 그 향기를 만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추위 속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냉장 보관한 빵이 맛이 없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미각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맛과 향이 사라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서 꺼낸 빵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딱딱하고 텁텁한 식감, 그리고 이상하게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으셨나요? 빵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온에서 빵 상자나 종이봉투에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는 빵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습도를 유지하면서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공기 순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빵 한 덩어리를 다 드실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한 조각씩 썰어서 냉동하시는 것입니다. 냉동은 냉장과 다릅니다. 냉동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얼음 결정체가 전분 구조를 손상시킬 시간이 없어 냉장보다 빵을 훨씬 잘 보존합니다. 빵이 필요하실 때 냉동된 조각을 바로 토스터에 넣으세요. 거의 갓 구운 빵만큼 맛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토스터로 바로 옮기셔야 합니다. 먼저 해동시키시면 빵이 바삭하기보다 눅눅해져 버립니다. 이 방법은 요즘 SNS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보관법이죠. 우리나라에서 빵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건강빵, 통밀빵, 잡곡빵 등 건강을 생각한 빵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빵일수록 방부제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관이 더 중요합니다. 비싼 유기농 빵을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서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면 정말 아깝지 않으십니까? 참, 떡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 전통 떡도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 노화가 빨라져서 딱딱해집니다. 떡도 당일 드실 만큼만 실온에 두시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해동 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거나 찜기에 쪄서 드시면 거의 방금 만든 것처럼 쫄깃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 꿀은 아마도 자연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완벽한 식품일 것입니다. 여러분, 꿀이 절대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무덤에서 300년 된 꿀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300년이나 된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놀라운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정화입니다. 꿀 속의 주요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인데 이 두 성분은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용해도를 가집니다. 포도당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 먼저 결정 형태로 석출됩니다. 이 과정은 15도 전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데 냉장고의 온도가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 시 꿀이 쉽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굳은 꿀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로 현상으로 인한 수분 유입입니다. 냉장된 꿀병을 꺼내면 병 표면과 입구에 물방울이 맺히죠. 이 물이 꿀 안으로 들어가면 수분 함량이 18%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18%가 꿀 속 자연 효모가 번식해 발효가 시작되는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냉장 자체보다 냉장 후 개봉할 때 생기는 결로가 꿀의 품질을 망치는 주된 원인입니다. 세계적인 식품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된 꿀은 항균 특성을 최대 38%까지 잃는다고 합니다. 꿀의 항균력은 주로 과산화수소, 효소 활성, 낮은 수분 활성도, 그리고 산성 pH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냉장 상태에서는 효소 활성도가 둔화되고 결로로 인한 수분 증가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5대 문명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는 데 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꿀의 약효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냉장고가 그 소중한 성분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미도 크게 변합니다. 꿀에는 복잡한 맛을 내는 180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온 보관은 이러한 화합물을 고르지 않게 분해시킵니다. 비싼 우리나라 토종꿀이 싸구려 설탕물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꿀은 밀폐 용기에 담아 24도 정도의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 이상적입니다. 빛은 꿀 속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노출 시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꿀이 결정화되더라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병을 따뜻한 물에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특성을 잃지 않고 액체 형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고온은 효소와 향미 성분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시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색깔이 항산화 물질 함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아시나요? 밤꿀이나 메밀꿀처럼 어두운 색의 꿀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정말 좋습니다. 반면 아카시아 꿀처럼 밝은색 꿀은 단맛은 강하지만 항산화 함량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낮은 온도에서 저장했을 때 어두운 꿀일수록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더 빨리 변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냉장 보관은 오히려 항산화가 풍부한 고품질 꿀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비싼 토종 밤꿀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면 지금 바로 꺼내주세요. 첫 번째, 토마토. 자, 이제 대망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당연히 냉장 보관하시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것은 토마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중 하나입니다. 냉장은 토마토의 질감과 맛뿐 아니라 놀랍게도 유전자 수준의 변화까지 일으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과 중국 저장대학 연구자는 토마토를 12도 이하에서 며칠간 저장했을 때 풍미 화합물 합성에 관여하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휘발성 향미 물질을 만드는 효소를 조절하는데 저온에서는 그 발현이 억제됩니다. 실온으로 되돌려도 일정 부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냉장은 토마토의 향미 DNA를 잠시 꺼버리는 셈입니다. 유전자가 비활성화된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토마토는 열대성 식물이라 12도 이하의 환경에 노출되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 응고되어 세포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포 안에 수분이 얼어 미세한 결정이 생기고 막이 손상되면서 내용물이 새어나옵니다. 이렇게 손상된 조직은 탄력을 잃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이 아닌 푸석푸석한 질감으로 변합니다. 냉장은 또한 토마토의 영양 합성 과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익는 동안 지속적으로 합성되는데 그 효소가 저온에서 활성을 잃습니다. 이미 생성된 라이코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냉장 상태에서는 새로운 합성이 중단되어 함량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라이코펜이 왜 중요할까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요즘 K-뷰티 업계에서도 토마토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라이코펜의 합성을 냉장고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도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전립선 건강, 심혈관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라이코펜은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냉장화 때문에 이 소중한 성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도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토마토 주스, 토마토 달걀 볶음, 파스타 소스,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중년 여성분들 사이에서 토마토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 톤을 밝게 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먹는 선크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토마토를 올바르게 보관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비타민C 함량 역시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부경대학교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도에서 토마토를 저장했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비타민C 함량이 높게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높은 온도에서 토마토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져 비타민C 합성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저온에서는 호흡과 대사가 억제되어 비타민C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보관 시에는 숙성 단계에 따른 구분이 중요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숙성을 계속해야 라이코펜과 비타민C 함량이 증가합니다. 반면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장시간 실온에 두면 과숙과 부패가 빨리 진행되므로 이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짧은 기간 보관하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이상적인 보관 환경은 20도 정도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입니다. 토마토의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시면 줄기 부분을 통해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토마토의 신선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또 토마토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주변 과일의 익음을 촉진하기 때문에 비닐봉지처럼 밀폐된 환경에서는 자체 가스에 갇혀 부패 속도가 빨라집니다. 망사, 바구니나 종이 상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린 토마토는 5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남는다면 소스로 만들어 냉동하세요.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조리된 토마토는 오히려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열에 의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파스타나 토마토 소스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동하면 영양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 냉장하면 세포가 터지고 비타민C가 최대 83%까지 파괴됩니다. 13도에서 21도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감자는 냉장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 고온 조리 시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셋째, 마늘은 냉장하면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10일 만에 56%나 사라지고 곰팡이 독소 위험이 높아집니다.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양파는 냉장고의 높은 습도에서 부패하기 쉬우니 통양파는 건조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다섯째, 빵은 냉장하면 전분 노화가 6.3배나 빨라져 딱딱해집니다. 실온 보관하거나 장기 보관 시 냉동하세요. 여섯째, 꿀은 냉장하면 결정화되고 항균력이 38%까지 떨어집니다. 실온에서 밀폐 보관하세요. 일곱째, 토마토는 냉장하면 유전자 수준에서 향미가 비활성화되고 라이코펜 합성이 멈춥니다. 익을 때까지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여러분, 이 7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냉장고가 이 음식들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영양소를 파괴하며 심한 경우 유해 물질까지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5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보기 습관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에서 한 번에 많이 사오시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은 최대 일주일 안에 소비할 수 있는 양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싸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사놓는 것은 오히려 낭비의 지름길입니다. 영양소가 파괴된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주일 소비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적정량만 구매하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보관 장소를 새로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베란다 한쪽에 통풍이 잘 되는 선반을 하나 놓아두시면 감자, 양파, 마늘, 바나나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종이 상자나 망사 바구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 공간도 절약되고 음식의 영양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상 베란다가 이런 용도로 아주 적합합니다. 세 번째, 냉동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빵이나 다진 마늘처럼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들은 냉장이 아닌 냉동을 선택하세요. 냉동은 냉장과 달리 세포 손상이 적고 영양소 보존율이 높습니다.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실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네 번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식품 보관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면 평생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실천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다섯 번째, 냉장고 정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냉장고를 비우고 안에 어떤 음식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잘못 보관된 음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온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실은 3도에서 5도, 냉동실은 영하 18도 정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외에도 냉장 보관에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는 덜 익은 상태에서 냉장하면 숙성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커피 원두도 냉장고의 습기를 흡수해 풍미가 떨어집니다. 초콜릿은 냉장하면 표면에 하얀 결정이 생기는 불룸 현상이 나타나 맛이 크게 변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한 음식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해산물, 유제품, 두부, 달걀 등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런 단백질 식품은 실온에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실온 방치 시간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모든 음식을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각 음식의 특성에 맞게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 과학자들이 말하는 스마트 보관법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음식들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면 빠르게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관 습관을 바꾸시면 일주일 후부터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피부도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더 넘치게 됩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클린 이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비싼 화장품보다 올바른 식품 보관이 동안의 비결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 감자, 마늘, 양파, 빵, 꿀, 토마토,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은 냉장고를 만능 보관함처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 배우신 내용만 실천하셔도 식단의 영양 품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7세 박순자 어머님 기억하시죠? 보관 방법을 바꾸신 후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72세 이영자 어머님도 마늘 보관 방법을 바꾸신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고 오늘 배우신 7가지 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올바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자세한 건강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과학적인 건강 정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던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시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내드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식습관과 건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